안녕하십니까? 청담일리슨 병원 황민아입니다. 예,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럽습니다. 안전 조심하시기라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증 척추질환 내시경 수술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먼저 가능하다는 말씀 제가 직접 많은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봐야 될 건 척추내시경 수술이라는 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현미경 절제 수술, 저희가 사실 원래 더 익숙했던 수술이고요.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게 내시경 수술입니다. 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확실히 요 시야 자체를 수술 병변 바로 앞쪽으로 가져갈 수 있어 주변 병변의 이외에 주변 조직들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척추내시경은 두 가지 종류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단일곡 내시경, 요 내시경 구멍을 하나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음으로는 양방향 내시경,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내시경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하나는 비디오, 하나는 수술기구를 넣어 양쪽으로 진행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단일곡 내시경의 장점은 아무래도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여기 주변으로 피해를 주는 조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예민하고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기관에 접근할 땐 단일곡 내시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의 경우 이 삼각형 모양이 비교적 단일곡 내시경보단 넓습니다. 이만큼 어느 정도 침습 범위가 단일곡 내시경보단 조금 더 많다는 점인데, 이 경우에 확실히 바깥에서 볼 수 있고 시야 자체는 훨씬 좋은데, 아무래도 안쪽에 접근하면서 조심해야 될 공간에 대해 조금 더 힘들게 접근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병변에 맞게 두 가지 내시경을 모두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그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그런 영역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척추질환의 종류입니다. 척추질환은 이렇게 다양한 병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너무 많습니다. 퇴행성 질환,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인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그리고 중심관, 추간공 협착, 척추 전방 전이증. 혹시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이 세 가지 진단명 중에 하나이실 텐데요. 이 중증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하실 때, 심한 정도의 디스크, 심한 정도의 협착증, 심한 정도의 전방전이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 탈출증인데, 첫 번째 사진은 미약한 디스크가 조금 돌출돼 있는 정도. 다음으로 넘어가면 디스크 돌출이 양이 많아지면서 신경 대부분을 누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디스크 돌출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많게 되면서 뒤에 신경 공간을 아예 다 막아버리는 정도까지 악화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협착증입니다. 그 협착증도 역시 신경 공간을 자꾸 파먹으면서 환자분들께 등통증이나 방사통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첫 번째는 약한, 미약한 정도의 협착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착증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안쪽에 신경들이 조금 더 모여있는 느낌.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신경들의 구성이 완전히 붙으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지경.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요거는 어디가 신경인지조차 모르는 단계에서 협착증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방전이증입니다. 전방전이증은 요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듯이 척추의 일반적인 배열을 일부 이탈한 상태를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전이가 되며 심한 분들은 디스크와 디스크 간격이 붙기도 하고요. 더 심한 분들은 디스크가 아예 기존 정렬에서 벗어나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역시 중증도가 심한 전방전이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병변이 심한 것 이외에도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역시 중증 퇴행성 질환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추와 흉추의 경우, 그리고 신경 내부, 그리고 재수술인 경우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으면 내시경 수술보단 열어서 하는 개방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추와 흉추가 도대체 왜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 붓 보이시죠? 붓 몸통과 붓털입니다. 정확한 말로는 자루와 붓털, 모라고 하는데, 이 자루 부분이 흉추와 경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경다발이 그냥 꽉 차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요추로 내려가야 이게 조금 더 붓털처럼 하늘하늘거리면서 수술할 때 타격을 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추와 흉추 수술할 때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바람만 불어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병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신경막 내부에 병변이 생긴 경우인데 흔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운데 신경 노란색 점점점점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이 바깥으로 퍼지면서 신경을 누르면서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는데 신기하게도 가끔씩 이 신경막 내부로 디스크가 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 난이도 측면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재수술인데요. 재수술은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요런 제일 왼쪽 그림처럼 이 수술기구만 넣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박리되는 정도의 유착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유착이 일반적으로 초창기는 요 정도 모습, 그다음 어느 정도 더 진행됐을 경우는 요렇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진행이 됐을 때에는 속된 말로 저희가 떡처럼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를 다 벗겨낸 뒤에야 그 안쪽에 있는 병변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증 퇴행성 질환일 때 왜 내시경으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요 이유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병변이 심한 경우에 일단 잘 안 보이니까 넓게 열어서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뼈나 주변 구조물들을 많이 없애야 병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나사못 고정까지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사못 고정을 내시경으로 해달라고요? 아예 어이없다는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추나 흉추, 그리고 신경 내부는 위험해서 내시경 수술로는 원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들으신 분도 있고, 재수술의 경우라면 신경막이 찢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하나씩 저는 반박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척추내시경의 시야입니다. 요거는 저희 예전에 진행하던 고식적 절개를 했을 때의 모습이고 이거는 내시경으로 들어갔을 때 확실히 확장되고 조금 더 접근하고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시야를 얻을 수 있어서 더 안 보인다. 요 말은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척추내시경의 시야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것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현미경으로 들어갔을 때 반대쪽 공간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삼각형만큼 이 수술하는 사람도 이만큼 멀리 떨어져서 눕힌 상태로 내시경을 틀어서 보게 되는데 내시경 수술은 약 5도 정도만 손목만 비틀면 되는 정도입니다. 요 정도만 비틀어서 수술을 해도 되니까 시야가 더 좋지 않다. 요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진으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심한 정도의 추간판 탈출증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대부분은 제 케이스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 이쪽으로 디스크가 많이 터져서 신경이 어딘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환자였습니다. 이 경우에 예전 같으면 요 동그라미로 보이는 이 부분들을 대부분 옆으로 더 많이 갈아내고 근육도 많이 찢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근육 손상 주변에 있는 뼈 손상이 일반적인 디스크 수술보다 많아지면서 이 경우엔 척추뼈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고정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까지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수술은 내시경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노란색 부분 보이시나요? 요 노란색 줄 아까 요 부분으로 표시되는데 이 공간만 저희는 활용을 했습니다. 요 공간만 활용을 해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안쪽에 있는 디스크를 최대한 다 제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보고 요 집게를 이용해서 걷어내면 이런 식으로 신경이 드디어 보이는 요 경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한 정도의 중심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사진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요추 4번하고 5번 사이 공간. 역시 이분도 협착이 굉장히 악화돼서 안쪽에 신경 공간이 보이질 않습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고 왼쪽 신경, 오른쪽 신경 모두 다 확인한 사진 그리고 맨 위에서 봤을 때 위에 덮여있던 이렇게 까맣게 보였던 이 협착 물질들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제거를 한 경우라면 자, 주변에 보이는 근육 손상 거의 없이 신경 공간을 넓게 확보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도가 심한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사진에서 한 4번하고 5번 부위에 전방전이증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배열이 많이 이탈된 상태에서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도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거 도대체 안쪽에 인공뼈라는 걸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벌릴 것인지, 이거 당연히 열어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희는 역시 내시경으로 다 진행한 사진이고요. 내시경은 이런 방법 직접 보면서 안쪽에 인공뼈를 넣어드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거는 원통처럼 생긴 기구입니다. 원통처럼 생긴 기구를 안쪽에 넣은 상태에서 주변 조직은 다 감싸고요. 이 안에 안정된 상태로 인공뼈를 넣어드리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추와 흉추 부위의 협착증입니다. 경추 6번, 7번, 흉추 10번, 11번. 아까 말씀드린 붓의 몸통 부분, 조금만 건드려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 내시경으로 접근하겠어?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경우들 모두 다 내시경으로 접근해서 오른쪽은 내시경으로 다 거의 정상 해부학적 구조를 보일 정도로 감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MRI에서 보시면 역시 이런 식으로 좁았던 부분들 넓게 확장된 모습 보일 수 있고요. 10번하고 11번의 경우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좁았던 분이셨는데 역시 신경 공간 그리고 안쪽에 신경의 본체까지 넓어진 공간 통해 환자분 증상 많이 좋아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경막 내부에도 병변이 생길 수 있다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경막 내부 12번과 요추 1번 역시 아까 말씀드린 조금 높은 부분에서 위험할 수 있는 수술인데 저희는 역시 옆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으로 들어가면서 뒤쪽의 신경 구조물, 주변의 뼈 구조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여기 흰색으로 보이는 요 공간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요 공간 이용해서 안쪽에 있었던 노란색으로 표현했던 디스크를 대부분 제거했습니다. 요거는 안쪽에 약간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디스크를 제거하다 보면 안쪽에 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 내부 공간입니다. 그래서 신경 내부 공간까지 저희는 접근해서 안쪽에 숨어 있었던 디스크를 모두 다 찾아낸 뒤에 이렇게까지 제거를 해야 증상이 남지 않고 요런 깨끗한 사진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이 이런 병변들에도 다 좋고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 재수술일 때 협착이 너무 심해서 이거 어떻게 접근이나 하겠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시경을 활용한다면 꼭 뒤로 접근하는 것 말고 이분은 사실 6번하고 7번 쪽에 신경 공간에 대한 확장술을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오셨는데도 증상이 남았던 이유는 결국 앞쪽에 있었던 결국 병의 본체인 요 병변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거를 잘 안 해요. 원래 뒤쪽으로 공간만 열어준다면 알아서 신경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수술을 잘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였음에도 공간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저희는 앞쪽 병변을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떡처럼 붙어 있는 그런 조직들을 다 파헤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헤치고 들어가는 과정은 꽤나 험난하고 흉추 부위는 아까 건드리기만 해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요런 내시경 방법 말고 전방으로 접근하는 단방향 내시경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방향 내시경 앞쪽으로 볼 수 있고 그 구멍 하나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접근해도 돼서 확실히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바깥쪽 공간을 통해 진입을 시키고 진입이 됐으면 안쪽에 디스크까지 이렇게 눕혀서 들어가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술 진행하였고 마비나 다른 불편감 없이 수술 진행한 사진입니다. 6번하고 7번 사이. 아까 여기에 보였던 이 병변을 이 공간,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공간 통해서 확실히 제거하고 신경도 이렇게 제거가 되면 병변이 제거가 되면 아까 보여드린 신경 공간과 신경의 본체까지 이렇게 분리된 모습, 정상적인 모습이죠. 이런 모습까지 저희가 확보해드린 기억이 나는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결론 중증으로 조금 더 악화된 심해서 이거는 내시경으로 건드릴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하던 그런 중증 퇴행성 질환도
내시경으로 대부분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을 뿐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내시경,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분에서는 양방향 내시경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만 구멍을 내서 만드는 단방향 내시경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내시경을 사용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능의 영역을 조금 더 가능성을 넓게 열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병변이 항상 내시경으로 모두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 의료진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발표는 여기까지 마쳐보고요. 그 조금 정리되면은 그 질문 사항을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그 정직한 세상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다시 다리 저림과 통증이 심해져서 검사했더니 유착이 심하다라고 하셨고요. 재수술인데 아마도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던 부분 중에 일부인데 요 경우라면 저희 재수술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착 조직을 건너가야 됩니다. 유착 조직을 건너가야 되는데 제가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도 아까 단일공 내시경으로 이용한 다른 부위를 접근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유착이 심해서 열어서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열어서 하는 것보다 시야가 더 좋은 내시경 방법을 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도 내시경이 전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착이 심하다고 무조건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여름 나기 중이라는 분께서 제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직장인이시고요. 예,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심한데 회복 기간 때문에 큰 수술이 부담됩니다. 회복 빠른 게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 저도 대학병원에서 수술해드리고 이런 분들 생각했을 때 거의 일주일 동안은 뭐 허리 아프다 뭐 이렇게 누워 계셨던 거 수술 부위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는 센터로 나와서 수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회복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2박 3일 코스, 입원일을 제외하고요. 2밤 정도 주무시고 퇴원을 도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한 수술 4시간 정도만 지나도 간단한 산책 활동, 간단한 화장실 활동, 간단한 식사 활동이 대부분 가능해집니다. 이거의 장점은 그래서 주변의 간병 도움을 오히려 거의 한 4시간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그 뒤로는 편하게 본인이 활동하시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죠. 화장실 활동, 화장실 같이 따라가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회복이 빠른 수술은 내시경 수술이 아닐까. 2박 3일 정도의 퇴원 기간 그리고 수술 후 통증도 많이 없는 편이고 그리고 더 길게 가볼게요. 수술하시고 나서 안정 가료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쉬어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라면 저희는 2주 정도 말씀드려요. 2주. 그냥 간단히 감독 업무라든지 관리 업무만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한 2주 정도만 말씀드리고 2주 정도만 되셔도 큰 문제 없이 저희가 직장 복귀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내시경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약간 이거 LEE 이렇게 주셨고요. 그 70대 어머니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70대 어머니께서 허리 협착증이 심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전신 마취가 부담됩니다. 수술은 겁이 나고 그래서 주사 치료 정도가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 어머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70대 정도가 되셨고 허리 협착증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주사 치료는 아마 여러 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그래서 수술이 겁나는 거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수술 별거 아니에요.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쉽게 드릴 수 있는데 환자분이나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게 수술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조건 수술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주사 치료를 어느 정도 해보시는 게 좋을지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주사 치료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간격만 진행을 해 보세요. 너무 진행을 많이 하시는 건 솔직한 말씀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 주일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진행을 해 보고 한두 달 안에 우리가 통증의 강도를 한 절반 정도는 날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절반 정도를 날릴 수 있고 내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 한두 번 맞아 가면서 이 통증에 대해 컨트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까지는 주사 치료가 듣는 기간이에요.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횟수를 넘어가는 일정 정도 이상의 횟수를 넘게 주사를 했는데도 50%도 감소가 안 되고 거의 절절 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라면 주사 치료가 조금 주사 치료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주사 치료를 그 정도로 진행을 안 하셨다라고 한 상태시라면 주사 치료를 먼저 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초록초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MRI에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다라는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역시 똑같은 말씀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건 내시경 안 돼라고 말씀 들으신 것 같고 디스크가 크면 무조건 내시경 안 되는 건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내시경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말씀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열어서 하는 수술법도 좋은데 그 수술법이 익숙해진 만큼 내시경 수술이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개방 수술보다 오히려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게 더 쉬워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디스크가 거의 신경 뒤쪽을 꽉 채웠던 분입니다. 그분도 나이가 20살 초반 정도로 많지 않으셨던 분이라 그 개방 수술에 대해서 좀 겁이 나셔서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근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젊으실수록 그 근육을 사용해야 될 여명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크셨기 때문에 저한테 오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경우라면 저희 쪽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요거 어려우니까 요거는 열어서 하세요. 아니면은 나사못까지 생각을 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그런 말씀까지 드려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하는 병원 쪽 한번 내원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베이포트 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저는 서 있거나 걸을 때보다 오히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랑 엉덩이가 더 아픕니다. 앉아 있을 때의 통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연세가 조금 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 있거나 걸을 때보다 오히려 앉아 있을 때의 통증, 영어로는 sitting pain, 앉아 있을 때도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젊은 분들의 디스크 통증이 대부분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젊은 분들일수록 디스크의 압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허리를 접는 경우에 허리를 앉아 있는 건 결국 허리를 접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역시 통증 정도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약물 복용을 먼저 권유드리고 싶어요. 아마 약을 드셔보셨다면 약에도 효과가 없다면 그 이후에는 요런 통증을 커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차단술을 한번 고려하고 싶습니다. 그 차단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뼈에다가 조금 주사를 한다라는 그런 주사 들어보셨을 텐데 그 주사가 효과가 좋은 편이라 저는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시술에도 효과가 좀 없으시다 했을 때에는 MRI를 한번 보고요. 본인의 퇴행성, 얼마나 디스크가 혹시 퇴행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복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운동선수 생활을 하셨고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체대 입학까지 하셨고 4번, 5번 척추 분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육 교사 생활을 하셨고요. 또 허리가 너무 아파서 28살에 전방전이증 1단계 그리고 36살에 신경공 협착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유압술로 이어지나요? 현재 교사 생활 그만두고 수영과 걷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쭉 들어봤을 때는 대부분 분리증이라고 말씀 주신 부분은 이 분리증은 이게 대부분은 그겁니다. 그 선천적인 요인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나 운동을 또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운동 강도가 높은 분들 중에도 분리가 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 어쨌든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전방전이증이 발생한 특히 분리증에서는 사실은 정답은
요추 유합술입니다. 요추 유합술이 정답인데요. 그러나 아픈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젊으시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합을 했을 때 여명이 기시기 때문에 아래 위로 망가지는 연장 유합술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온 척추를 그 나사못으로 뒤덮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고자 저희는 내시경으로 필요한 부분, 통증이 있는 부분을 먼저 감압해 드리고 먼저 열어 드리는 그런 수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조건 유합술로 내가 마음을 먹으시는 것보다 다른 내시경적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감압을 하고 불편한 공간만 뚫어드리는 그런 감압술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들어서 교사 생활 그만두고 요런 거를 조금 저는 최대한 연장하셔야죠. 요런 거 연장하시기 위해선 그런 부분적인 감압술 추천드리고 수영과 걷기 너무 좋은 활동입니다. 수영과 걷기는 우리 척추에 발생하는 중력의 하부 중력이라고 하죠. 아래로 내려오는 그 중력을 수영은 옆으로 하잖아요. 중력이 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요게 이렇게 됐을 때 신경 안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중력의 하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하고 계시는데 관리도 좋고요. 관리 잘 하시고 계시나 혹시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감압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로버트님께서 보내주셨고, 디스크 내장증의 치료 방법. 요것도 굉장히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내장증을 치료할 때, 첫 번째 방법은 디스크를 아껴 쓰세요예요. 저희도 이거를 다 돌려드리고는 싶지만, 아직은 재생에 대한 디스크가 내장증, 요거는 퇴행성 병변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스크를 다시 돌려드리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이 딱 정립된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를 최대한 아껴 쓰세요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그 내장증일 때 약물 치료 역시 보존적 치료인 주사 치료를 먼저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수영이나 걷기 운동하시면서 디스크를 최대한 아끼는 방식, 주사 치료 등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쭉 가신 다음에 그래도 불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고주파 수핵 치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시경, 요만한 내시경 들어가요. 요만한 내시경으로 다른 부분, 다른 아까 말씀드린 척추 구조물 손상 없이 옆으로 들어갑니다. 옆으로 들어가거나 위로 들어가서 두 분에 관련된 손상 거의 없이 저희가 디스크에만 접근해서 고주파 수핵이라고 마치 그 인두랑 그 땜질하는 거 있죠. 땜질하는 것처럼 아픈 디스크들을 좀 가라앉혀 드리는 그런 치료도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번 세션을 만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845S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압술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수술 후 수술 전 신경 눌림으로 아팠던 쪽 엉덩이 대퇴부 종아리 쪽으로 다시 내려가는 통증이 발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앉는 게 힘들다고 하셨고 MRI에서는 신경 눌린 데는 없다. 신경이 다쳤거나 아니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이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능한 얘기인지요? 저림이나 당김 등의 증상 없고 엉덩이 옆 주축으로 내려가면서 떨림이 있고 불편감이 있습니다. 요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압술을 받은 지 3년 정도가 지났으면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은 대부분 회복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짧게는 6개월, 그래서 좀 길게는 1년 정도가 지나면 좋아질 부분은 대부분 좋아지고 남는 후유증이라고 한 영역은 어느 정도 남는 기간이라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다쳤기 때문에 더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렇다는 부분도 결국은 후유증의 영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한 얘기인데 병변을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운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양쪽, 옆쪽 공간, 추간공이라고 하는 영역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간공이라고 하는 영역도 한 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꼭 그 수술하신 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에서의 말씀도 한두 번 정도 더 들어보시는 걸 이런 경우라면 추천을 드립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면 회복은 충분히 되셨을 텐데 남는 부분은 후유증의 영역일 수 있다. 요거는 사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 요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남는 문제를 저희가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채연님께서 허리 여러 곳이 동시에 안 좋은 경우도 내시경이 될까요?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수술을 할 땐 저희가 쭉 열어놓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시간이 빠르다라는 그 편견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요. 사실은 요거는 개방 수술이 익숙한 분들한테 여러 곳이 안 좋았을 때 감압술을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해드릴 때 다 열어놓고 따다닥 수술하면 편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수술 시간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 수술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내시경으로 저희도 수술 서너 마디 뭐 이곳저곳 해드리는 경우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요것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세션을 한번 따로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분절도 내시경 수술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콘도르아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2월 5번, 6번 척추 디스크 수술을 레이저로 받으셨는데 요 경우에 레이저 수술 그리고 추간공 협착도 있다고 들으셨습니다. 현재 허리를 구부리면 디스크 부분이 뻐근하게 당기면서 아픈데 추간공 협착 때문일지요. 자, 요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는 게 있어요. 레이저 수술이 저는 익숙하진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은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닌데 그래서 디스크를 레이저로 감압 정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 경우에 만약에 디스크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디스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텐데 협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착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 디스크 레이저만으로는 협착까지 해결을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추간공 협착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허리 부분의 통증 역시 협착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디스크 부분의 문제까지 같이 보시려면 아마 MRI를 요 수술하시고 나서 다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림파스타님께서 78세 아버지께서 심한 협착으로 수술 권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연세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고령 환자도 내시경으로 문제없이 가능한지요? 이것도 많이 질문 나오시는데 역시 고령 환자분께 당연히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일 때 우리는 요것도 더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이번에 좀 빠졌죠. 척추 수술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개방 수술을 할 때는 하부 마취, 척추 마취, 아래쪽만 마취하는 방법보다는 대부분은 전신 마취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78세시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 질환을 그중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텐데 이 경우라면 고령 환자에서 전신 마취를 하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일부 절개만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 없이 저희 병원에선 대부분 척수 마취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오히려 고령 환자에게 내시경 수술은 더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핀님께서 내시경으로 진행하게 되면 회복 기간도 유의미하게 짧아지는지요? 예,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4시간 정도 뒤에 일반적인 간단한 보행, 간단한 식사, 화장실 활동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정도 주무시면 퇴원 일정까지 도와드리는 짧은 회복 기간을 갖는 장점이 있는 게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님께서 예전에 처리 수술 크게 받으셨는데 그 내시경도 결국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겠죠? 저랑 비슷하게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수술은 수술이라 요 부담스러운 느낌을 버릴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쪽에 들어가서 하는 건 똑같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장난치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시경 수술이라고 뭐 끄적거리다 나오는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일부러 사진까지 다 걸어드린 이유는 내시경으로 볼 거 다 보고 나옵니다. 볼 거 다 보고 나오는데 수술은 수술이다라는 말씀. 이거는 맞아요. 수술은 수술이고 수술은 수술이다. 장점은 우리가 안쪽에서 보고 나오는 건 다 보고 나와요. 그리고 수술은 수술이다.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등을 대부분 좀 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난 등이 아파서 정신이 없어요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리는 좋아졌는데. 그래서 요런 기억은 저희가 비교적 전신 마취하고 다 열어놓고 수술했을 때보단 훨씬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 드릴 자신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술은 수술이다. 정답이에요. 맞긴 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확실히 환자분들께 오는 통증 측면에서는 확실한 감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내 인생의 락이라는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재발 위험 측면에서도 내시경이 장점이 맞나요?
맞지요. 그래서 재발이 발생하는 그 측면 중에 하나가 주변 구조물들을 다 열어놔요. 예를 들어 다 열어놓고 수술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으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뒷공간을 다 닫아놓고 앞쪽에 있는 디스크만 걷어냈다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어느 정도 압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앞에서 이곳저곳 튀어나가는 공간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시경 수술할 때 장점이 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런 재발 위험 측면에서도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하겠지만 장점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콘도르아님께서 고관절 통증으로 2년 정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MRI 등 여러 관절에서도 고관절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추간공 협착으로 서해부 혹은 고관절 통증이 올 수 있는지요? 언더 고를 때 역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MRI 등 검사를 허리까지 대부분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경 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 분절, 특히 4번, 5번, 천추 1번까지 가는 하부 신경 분절은 주로 하지, 우리가 다리에서 후외측 혹은 서해부 안쪽으로 3번, 4번 신경의 경우는 그 사타구니 안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신경까지 담당을 합니다. 이 신경 분절로 인한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리만 아프신 분보단 다리가 아파서 발견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추 부위, 허리 부위 MRI를 찍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경우엔 안 찍으셨다면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평지보다 언더 고를 때 고관절 뻐근하고 더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평지보다는 언더 고를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직 하중이 더 많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 불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요추 MRI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이미 개복. 아마 그 열어서 수술하셨을 것 같아요. 진행한 경우에 이후 재발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더 좋은 시야로 더 불편했던 부분을 그 열어가는 단계가 저는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눈 열어놓고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꼭 뒤로 안 가도 돼요. 그 수술한 방향으로 안 가도 됩니다. 그 내시경을 통해서 이 방향 저 방향 저희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이미 재발되고 유착이 심해서 안 된다 이런 것들까지 내시경으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다음은 요 정도 질문이 다 올라오신 것 같고요. 제가 질문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렸는데 그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점점 차가워지고 오늘 눈도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좋은 강의,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